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국민적 합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를 사실은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편먹어가지고 네 편 맞냐 내 편 맞냐, 네가 뭐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있냐, 뭐 이런 걸로 1등을 하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했죠. 국민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중에 하나 골랐어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덜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무관심하거나 그냥 너끼리 잘해봐라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치가 권력을 장악해도 그 권력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들이 지지도 안 해주고 뭐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이 기득권의 저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무섭죠. 반격이 무섭습니다.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고 그 교체된 권력이 정말 개혁적 정책을 해나갈 때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약간 템포가 헷갈렸어.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정치 기득권자가 아닌 아웃사이더들 또는 외톨이들이 국민들의 힘에 기반해서 사실 정당 권력 장악하고 다음 국가 권력을 장악했죠. 트럼프가 된 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민주당의 기득권을 이겨서 후보가 됐다면 아마 버니 샌더스가 이겼을 겁니다. 그건 뭐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다.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 기득권의 벽을 못 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내년이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기로인데 분기점인데 여기서 정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을 해야 실제 바꿀 수가 있다. 그냥 편가르고 뭐 니 편 내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도 예를 들면 권력을 바꾼 다음에도 국민들의 그야말로 주권자들의 의지를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보면 혹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그냥 바뀌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소위 개혁입법, 삼성재벌을 규제하는 기득권을 뺏고 노동을 강화하는 법령 한 개라도 통과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엔 비관적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건데,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요. 저는 내각 책임제는 이원 집정제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하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걷어내야 될 그 잘못된 기득권 구조,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냥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한번 필요해서 사실 기회도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인재요. 사실은 관료들 잘 부리면 다 됩니다. 관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관료가 마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관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인데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자체로 보면 팔다리 얼마나 막 로켓 막 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헤드에 로봇 태권브이 헤드에 철수가 들어가냐 영희가 들어가냐 또라이가 들어가냐 이 차이입니다. 이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거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라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손팔 다리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자기 이익 챙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철수가 들어가면 철수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영의가 들어가면 영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는 건 진짜 무섭습니다. 이 검찰 지금 권력에 막 완전히 빌붙어서 그 편들잖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인사권을 행사해서 거기를 다 자리를 줬으니까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내년 2월이 지나면 검찰의 태도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내년 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이 인사권자,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 의지가 물론 컨텐츠라는 걸로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컨텐츠 없이 의지만 있으면 또 이상한 짓 하는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기업가를 대표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으면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고 노동자 뒤통수를 까는 그런 정책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고 용기가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트위터 리트윗 한 번씩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니 아웃사이더니까 정치 기득권자하고 다르니까요.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거기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완전 진짜 또라이로 만들었어요. 미친놈으로.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언론의 폭격을 이겨내고 그 밑에 깔린 지하수처럼 흐르는 네트워크들이 이 SNS를 보면 네트워크들이 결국은 그 언론의 집중 포화를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나라, 과거의 그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정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나라, 공평하고 자유로운 나라 만드는 거 새로운 출발 이번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셨어요. 지금 청와대를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청을 지금 확실하게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민들과의 인사가 끝나면은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예, 저희가 많이 중계 중? 네, 중계 중입니다. 저희 항상 중계 중입니다. 네네. 지켜봤는데 아니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뭐 연습하셨어요, 두 분이서? 아니 원래 누님과 동생 뭐 해서 댓글 중에는 네. 두 분이 팟캐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오마이뉴스는? 이제 예. 생각은 비슷하고 네. 이제 처한 환경이 좀 다를 뿐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네. 또 합리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뭐 모두가 동의하는 거고. 뭐 서 있는 자리가 저는 민주당, 뭐 우리 심상인 대표는 정의당이기는 하지만 네. 뭐 생각은 저는 다른 바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힘을 네. 모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모아 나가겠다. 우리가 국민이 고용한 이제 머슴인데 네. 뭐 머슴이 여러 명 있으면 그 힘을 합쳐서 주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뭐 너는 뭐 네. 문칸방 쪽이고 나는 뭐 안방 쪽이고 그러니까 뭐 따로 놀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다 똑같은 거죠. 본질은 다 대리인 머슴들이니까 네.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네, 머슴이 맞는데 저기 파란 지붕 아래 계신 그 머슴은 안 나오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격이라고 불릴 만하게 어떤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사실은 이제 머슴이 네. 주인한테 반격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반란이죠. 이제 예. 반란을 꿈꾸고 있는데 과거에는 몇 차례 사실 성공했죠. 저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가지고 역사에서 배워온 그렇죠. 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그런 걸 성공한 일이 없으니까요. 맨날 네. 당하고 참고 또 당하고 참고 뭐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포용 용서의 이름으로 그냥 다 봐주고 네. 하다못해 수백 명을 학살했던 전두환조차도 뭐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배운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한두 번이지.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또 국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네트워크들도 많이 발달해서 지금 과거와는 다르죠. 대중의 힘, 또 집단 지성의 힘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에 국민들이 동원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기 주장을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강화해서 이제 네. 정치에 관철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 대리인들을 뽑아서 국민이 직접 하지 않고 대신 일을 맡긴 거는 사실 불편함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지 그게 원래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방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기 워낙 때문에 멀리 퍼져 있고 네.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한다는 게 불가능했으니까 대신 시켰던 건데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우리 공동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또 뭐 대리로 뽑아놓은 사람도 있으면 언제든지 내쫓아서 바꾸고 네.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지금은 많이 좀 가능하게 맞아요. 됐어요. 근데 언론도 국민들도 그렇고, 아는 예. 거죠, 그거를. 예, 그래서 과거에 국민들끼리 서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연대도 잘 안 되던 시절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재 그 보유하는 새누리당 일부 네. 세력들이 버텨보지만 아마 이번에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역사와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건 이기고 제자리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언론도 저희가 오마이TV를 통해서 아까 페이스북 라이브 시장님 하시니까 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은 또 보도 통제를 하고 막 이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통제해도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머슴께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반격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여론을 되돌릴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홍원 전 총리가 오늘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 오늘 개인 성명을 내 가지고 이렇게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야하라 퇴진하라 하는 건 분풀이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홍원도 막인가 보죠, 뭐. 막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네. 같은 입장에 있고 그분도 기득권자의 혜택을 받는 또 기득권자니까 그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득권자들로서는 매우 불편한 네, 자기들의 네. 기득권을 잃는 마음대로 상황이니까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예. 근데 뭐 기여한 것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언제나 누려왔는데 이제 그게 깨지고 정말 기여한 만큼 자기가 배분받는 그런 합리적 사회가 되면 불편하겠죠. 예. 그 불편한 사회가 싫겠죠 지금. 그러니까 LCT 수사하라고 뭐 엄정 수사하라고 이렇게 지시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게 반격 이런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수사도 할 거고 네. 소위 이제 공안 정국도 한번 조성해보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검찰 권력 또 경찰 권력 시켜서 네. 죄진 사람이 워낙 많은 사회니까 거기를 한번 뒤져보겠다 그러고 이제 시선을 글로 보내고 계속 흘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뭐 개헌 얘기 이런 걸로 또 시선을 돌리려고 시도할 테고요. 거기다가 뭐 거국 중립 내각 이런 얘기 계속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인 걸 전제로 뭔가 수습책을 계속 던지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인정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죠. 계속 던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네. 확인된 것만 해도 최하 징역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 중범죄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건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나오는 순간 처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무슨 고문을 했다 뭐 했다 해도 아랫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뭐 덮어쓰고 이러면 그렇죠. 대통령을 직접 책임 물을 길은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맞아요. 마땅치 않았거든요. 네. 그냥 나쁜 사람이 다 독재를 했다 정도인데 지금은 직접 범죄 행위라는 주범인 게 밝혀져서 예. 이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는 강도가 다른 경우보다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심하게 네. 지금 나가면은 큰일 나니까.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간이 부어가지고 네. 다른 독재자들이나 뭐 이런 쪽은 그래도 자기의 형사적 책임이나 법률상 책임은 면하면서 누군가를 시켜서 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법이고 뭐 질서고 국민이고 뭐 헌법이고 다 무시를 했던 거예요. 하, 그러니까 뭐 분탕질을 한 거지 그야말로. 그냥 예. 뭐 아무데나 돈 내라 그러고 네. 야 그 사면해 줄 테니까 돈 좀 내봐 뭐 이익 줄 테니까 돈 좀 내라. 이거 뭐 안 건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의 가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초보적 그런 가치조차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말씀해 아니야.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반격이 계속되고 뭐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을 돌려보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카톡에 보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네. 뭐 큰 죄를 지었다 그러냐, 이거 가지고 내쫓아내냐 그러면서 막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카톡망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 뭐 대선 때도 그렇고 만들어져 있는 세월호 건데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 1, 2월 총선 전에 이재명이가 뭐 누구 욕했다 이거 막 돌리던 그 카톡망이에요. 그래요? 그럼 전국에 다 돌렸죠. 아.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증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여론이 또 돌아서고 그리고 뭐 박사모들이 또 토요일에 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광화문광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또 조장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법을 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고 행동하되 그런 뭐 폭력 유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역습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주지 말고 여하튼 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뭐 엄청난 큰 영향력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그야말로 1인 한 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압도적으로 다수니까 작은 실천들을 다 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참. 못 나오더라도 나온 사람들 친구 거 영상이라도 돌려주고 네, 뭐 오마이 TV 팟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팟짱도 많이 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예, 한 말씀만 짧게. 뭐 할때 이번에 다 3위 하셨더라고요. 네, 대선 주자 지지율 3위 하셨는데 뭐 놀라셨는지요? 이변인가요, 정말? 좀 시기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시기가 이르다. 네. 저는 뭐, 예상하셨다. 저는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현재의 그 정보화 사회의 네트워크를 믿어요. 네. 이 정치적 선택을 잘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현재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객관식 문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답을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중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정치에 관철하고 네. 강제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단 말이죠. 저는 그걸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다고 믿었기 흐름을 때문에 보셨군요. 예. 그리고 정치의 제일 큰 덕목은 대리인이니까 모섬이니까 주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파악하고 네. 주인 대신에 먼저 나가서 싸워주고 뭐 청소할 일 있으면 먼저 청소하고 네. 밥 갈 일 있으면 먼저 밥 갈고 그래야 되는 건데 다른 대개 정치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딱 네. 주인을 시켜 먹으려 그래. 그러니까 선거 때만 선거 때만 머슴처럼 보이고. 모섬처럼 보이고 네. 사실은 이제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근데 이거를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선거 또 뭐 경선 그다음에 네. 영국의 브렉시트 뭐 필리핀, 대만, 스페인 이런 데서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결국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 잘 듣고 네. 뭐 똑똑하고 음. 일 잘하고 네.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고르려는 노력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에 좀 맞추려고 노력했고 그럼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막 소리나 요란하고 네. 뭐 지킬 수 없는 약속 맨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입장 바꾸고 이런 거에 식상한 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저에 대한 좀 믿음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했는데 시기가 좀 일찍 왔다. 시기가 좀 저는 내년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 네. 8% 정도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10% 넘고 이러니까 네. 저도 좀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까지 가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팀 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신다. 아, 네. 아, 시민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던 시민들. 자, 저희가 이 강남역, 강남 한복판에서 심상정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시국 버스킹 현장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이 정말 팟캐스트 해도 잘 될 만큼 호흡도 잘 맞고 재밌게 잘 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수능 시험이 끝나게 되죠. 아까 심상정 대표 말처럼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주 토요일 광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 장수 총리죠. 정 전 총리가 오늘 개인 성명을 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진실 규명된 것도 없는데 의혹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분풀이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박에서도 뭐 헌법에 없는 그런 퇴진하라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서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성을 내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인을 선호해서 또 검찰 수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참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조만간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마이TV 팟짱이 지금 이 현장, 이 상황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퇴진 촉구 특별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마이TV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은 번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으로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 이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현장을 공유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마이TV는 오늘도 열심히 뛰겠고요. 이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연대해서 함께할 때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저희 팟짱 생방송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현장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심상정 대표 말은 추미애 대표랑 통화했을 때 어떻게든 오늘 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 직권상정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특검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이 현장도 오마이TV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였습니다.